한국을 배신하고 일본으로 갈아탄 것은 최대의 실수였다. 바로 얼마 전 베트남에서 초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하여 베트남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열차의 초대형 탈선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만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일본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오히려 베트남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일본을 원흉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번에 사고가 난 열차가 바로 일본에서 만든 열차였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베트남에 중고 열차를 판매했고 일본이 정비하던 이 열차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납품한 열차에는 문제가 없고 베트남에서 조작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베트남에서는 긴급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로 인해 베트남이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 매달리게 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열차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한 중고 객차였다.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베트남의 열차 운행이 한동안 중지되는 크나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의 국영 언론인 VTV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향해 가고 있던 열차가 중부 지역 럼동성 지방에서 갑자기 탈선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 31명과 승객 650명을 태우고 달리던 열차는 사고로 인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50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부상자 가운데 40명 이상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VTV는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열차가 큰 소리를 내며 탈선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사고가 나자 승객들이 창문을 깬 뒤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 사고 직후 출동한 인근의 구조대와 군장병들이 동원이 되어 부상자들을 인근의 병원으로 긴급 후송에 나섰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열차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배낭족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열차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철도 노선이 불통되었으며 완전 개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현재 인근 지역에 병원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 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상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의 숫자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사고의 원인이 바로 열차의 결함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베트남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 열차는 최근 베트남이 그렇게 공을 들이며 정성을 들이고 있는 일본에서 수입한 열차였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일본에서 제조했던 구형 열차들을 일본의 JR그룹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여왔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이 열차를 가져오기 위해 현행 법까지 뜯어고치며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죠. 원래 베트남은 중고 열차를 도입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한 지 10년 이하의 차량만 수입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들여온 열차는 무려 1972년에서 82년 사이에 제작된 40년이 넘은 열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철도공사는 이들 객차가 40년을 넘어도 안전과 기능상 문제가 없고 운송비는 일본의 JR그룹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입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열차가 이렇게 들여온 열차 중 한 대였습니다. 베트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하부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베트남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열차 몸체와 열차 하부를 연결하고 있던 금속의 균열이 있었고 열차가 고속으로 코너를 돌던 중 원심력으로 인해 이미 균열이 있던 열차의 몸체와 하부가 분리되면서 탈선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열차는 일본의 JR그룹이 제조한 열차이며 2027년까지 정비에 대한 책임도 일본에 있었기에 일본은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또 난리가 나버렸죠. 일본 측의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규정속도 이상의 과속을 한 것이 원인이라는 뜻밖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JR그룹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열차에 발생되어 있던 균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열차가 전복된 이유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코너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을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베트남에 떠넘겼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이 과속을 한 것은 맞지만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현재 베트남과 일본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큰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죠. 이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한국이 이 사건을 맡아달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베트남의 큰 외교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일본은 베트남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며 양국의 총리가 화기애애하게 방문을 하며 경제 협력을 논의했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베트남 총리에 대해 운명적인 관계라고까지 표현하며 베트남과의 협력을 하기로 손을 잡은 상태로 앞으로 베트남의 공급망과 협력 관계를 밀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베트남은 앞으로 일본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하니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내에서는 못 믿을 일본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미 일본과 너무 많은 일을 벌여놔 일이 점점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일본의 고속철도의 사업마저 맡긴 것이었습니다. 현재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이어진 열차는 30시간이나 걸리는 매우 느린 열차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고속열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판민친 베트남 총리는 일본의 남북고속철도의 건설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베트남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을 요청할 예정이었죠. 과거 파무치 베트남 대사는 한국의 KTX 기술력을 보고 감탄을 한 후 수차례나 베트남의 고속철도 사업에 협의를 했으나 막판에 베트남이 한국을 뒤통수 치면서 사업이 무산되어 버렸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한국을 뒤통수 친 이후 베트남은 일본과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고속철도의 건설도 일본의 신칸센에 맡겨버렸고,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일본 열차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한국의 KTX를 도입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이 한국을 뒤통수 쳤던 이유 중 하나는 베트남이 일본이라는 뒷배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부의 각종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을 물먹이고 일본 기업들을 밀어주던 베트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밀월 관계로 발전하면서부터 각종 이권 사업에 일본 기업들을 밀어주기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차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과 진행한 지하철 사업도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호치민에서도 일본에게 건설을 맡긴 지하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본의 기업 스미토모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호치민 1호선 투드꾼 구간 건설 현장에서 상판균열이 발생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열차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연결하는 교량의 상판이 어긋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현재 철도 당국은 선로와 김을 연결하는 ELB 패드가 떨어져 나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철도 전문 교수인 응엠반드 교수는 패드가 떨어져 나간 것은 콘크리트 팽창이나 불량 제품과 같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호치민도 시철도관리청은 지금까지 주계약자가 확실한 설명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스미모토 호치민시 지하철 사업본부장은 일부 구간의 균열은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일본이 공사를 맡은 구간과는 달리 한국이 공사를 진행한 구간은 문제없이 완벽하여 더더욱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호치민 지하철의 1호선의 중심부인 벤탄에서 수오이티엔 간의 노선 중 17.2km 구간의 지상공사를 한국의 GS건설이 진행했는데요. 지하철 전체 구간 중 가장 고난이도로 평가되며 가장 높은 기술을 요하는 지역을 한국의 기업이 맡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공사에도 적용된 핵심 교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을 완성 직전까지 만든 GS건설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해 중에 개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구간을 아무 하자 없이 완벽하게 완성하여 일본이 진행한 하자 구간과 완성도에서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베트남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한국 기업의 모든 사업을 맡겼어야 한다며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베트남은 일본의 코가 꿰어 공사비만 올라가고 하자는 하자대로 가진 지하철을 개통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치민시는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으면 한국이 공사한 구간만 부분 개통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본이 공사한 구간을 이대로 개통한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도 그렇고 일본은 최근 들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기에 책임 회피 등의 모습을 보이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의 행태에 많은 베트남인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한국을 배신한 베트남은 이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한국을 믿고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이제 와서 베트남이 후회해야 될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